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크리스토펠 기호에 대해서 그 정의를 같이 한번 배웠고요. 크리스토펠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배웠죠.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크리스토펠 기호가 바로 뭐예요? 어디서 나왔나요? 자, 그렇죠.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한번 우리가 써볼까요? 자, 예를 들어 자연 기저 벡터가 있어요. 자연 기저 벡터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미분합니다. 미분. 그렇죠. 자, 미분을 하면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약속하자? 그렇죠. 새로운 GK 벡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자 이거죠. 이 크리스토페 기호가 의미가 뭔데요? 네, 바로 처음과 나중, 그렇죠. 그 차이만큼의 벡터가 바로 이건데 그 벡터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x1뿐만 아니라 x0 좌표계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저 벡터인 g1과 g0 기저 벡터가 나오고 또 그에 대한 당연히 성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성분을 우리가 뭘 한다? 성분을 크리스토펠 기호라고 한다고요. 크리스토펠 심볼 기호요. 알겠죠? 그리고 뮤, 뉴는 뭘 뜻하느냐? 옆에서 나올 뜻이, 이거 잘못 썼네. 자, 그쵸. 뮤는 바로 G뮤. 이 G뮤를 바로 XU 좌표계로 이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벡터의 성분을 말합니다. 그쵸. 제로 벡터이면 그에 대한 성분. 1 벡터이면 G1에 대한 성분.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페 기호가 잘 모르겠다. 저는 이거 붙었어요. 잘 모르겠다고. 자, 크리스토페 기호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약속이니까요. 자연 기저 벡터를 나눴을 때 나오는 게 바로 크리스토페 기호야.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성분만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텐서가 아닙니다. 크리스토페 기호는 성분만 나와 있고 이건 텐서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텐서가 아니란 건 좌표에 무관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자, 같이 볼게요. 아무튼 이게 크리스토페 기호입니다. 크리스토페 기호. 그렇죠? 크리스토페 기호. 자, 이번엔 공변미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변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공변미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벡터를 미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벡터를 뭐 한 거다? 미분한 게 그냥 공변미분이에요. 벡터를 미분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직교 좌표계 같은 기저 벡터에서는 미분해도 벡터 자체를 미분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공변 미분 같은 이제 자연 좌표계에서는 곡선 일반 좌표계에서는 벡터도 미분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게 무슨 말인지 같이 볼게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미분인데 벡터도 미분, 벡터까지 미분하는 거 공변 미분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까지 미분하는 거? 기저 벡터도 미분, 기저 벡터도 그러니까 공변 미분 뭐예요? 이러면 기저 벡터도 미분해야 돼. 미분. 성분은 당연히 미분하고요. 성분도 미분, 성분 미분. 성분하고 모든 벡터는 기저 벡터로 돼 있잖아요. 성분과 좌표계, 즉 성분과 기저 벡터로 있는데 둘 다 미분해야 된다. 그게 공변 미분이죠. 식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미분은 기저 벡터를 미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기저 벡터 변화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일반 좌표계에서는 기저 벡터도 미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공변 벡터라고 한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벡터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xi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잘 알다시피 벡터는 사실 성분과 기저 벡터로 있죠. 성분과 좌표계요. 자, 요걸 성분이라고 하면 이게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그에 대한 좌표계인데 저는 일반 좌표계, 여기선 자연 기저 좌표계로 썼어요. 좌표계가 있네요. 즉 자연 기저 벡터가 있죠. 어쨌든 기저 벡터가 있어요. 성분과 기저 벡터가 있는데 이걸 나눌 때는 당연히 얘 곱하기 얘니까 맞죠? 성분 곱하기 좌표계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는 가만히 놔두고 그리고
앞에 놔두고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이거 항상 봤죠?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까지 해야 된다는 게 공변 미분이에요. 근데 앞에 거 미분은 성분 미분이었죠. 이거는 직각좌표계에서 당연히 성분을 미분하는 거 맞았죠. 그런데 직각좌표계에서의 미분은, 그러니까 보통 미분은 우리가 그 전까지 생각했던 미분은 성분만 미분하면 됐어요. 그런데 얘는 뭐까지 미분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기준 벡터도 미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기준 벡터가 이게 좌표계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벡터가 이게 함수니까 이제 그거 미분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식을 보면 맞죠? 왜냐하면 이거니까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 그쵸?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미분은 요것만이었어요. 보통 미분은 얘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변 미분은 얘까지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공변 미분이다 이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성분만 미분했었으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볼게요. 자, 그럼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왜 크리스토페 기호 배우고 나서 배우냐? 공변 미분에서 제가 얘기했죠. 요거 있잖아요. 요게 보이네요. 그쵸? 요게 보였어요? 요것만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크리스토페 기호하고 I, J. 그렇죠. GI를 J축으로 했을 때 그때 그렇죠. GK가 나오고 그때 K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성분이 쭉쭉 나온다. 이게 크리스토페 기호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토페 기호로도 쓸 수 있다. 근데 크리스토페 기호는 우리가 이제 편의상 나온 거고 그게 성분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공변 미분 자체는 요거다. 그러니까 이거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돼요. 공변 미분 이거다. 근데 크리스토페에 한번 넣어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토페 기호를 아니까 한번 넣어보서 이렇게 표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GI랑 뭐 GJ랑 합친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거를 그냥 같은 인덱스로 바꾸거든요. 같은 인덱스로 바꿔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면 통일을 하자 이거예요. 같은 인덱스로. 여긴 GK죠. 그러면 나도 GK로 통일할래. 그냥 통일한 거예요.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V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런데 얘만 따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지수 표현법에서 얘를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 얘만 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얘만 따로 봤을 때는 뭐 얘를 알파 이렇게 볼 수 있고 V만 따로 봤을 때는 얘를 지수 표현법은 뭐 지수가 뭐가 붙냐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얘를 뭐 K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둘 다 어쨌든 랭크가 1인 벡터를 표시한 거니까. 근데 얘네 둘을 더할 때가 문제예요. 지금 지수가 같지가 않죠. 그런데 같지 않는 것보다 같은 게 보기가 편하잖아요. 어쨌든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 지수는 자 보세요. 얘가 알파고 아까 K 했나? K는 뭐였어요? 0, 1, 2를 나타내고 얘 알파는요? 0, 1, 2니까 어쨌든 숫자로 보면은 같은 거죠. 지수라는 문자로 보면 다른 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더하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래서 얘를 알파를 쓰면 얘도 뭐로 하는 게 좋아요? 알파라는 게 좋죠. 물론 알파는 뭐 1, 2, 3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뭔가 더하기 나올 때 지수를 통일을 시킵니다. 뭐야? 따단.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통일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같은 걸로 하기 위해서. 자, 이게 i가 그럼 k로
바뀐 거니까 얘도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VI가 VK로 바뀐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얘랑 얘랑 같으니까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은 거예요. 나머지 애들을 이쪽에다가 묶은 겁니다. 얘는 이쪽에다 놓고요. 자, 그러면 뭐예요? 마지막 거 갑자기 이건 이렇게 된 거 알겠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네, 이걸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공변 미분은 우리가 이거는 건 알았죠. 이게 공변 미분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표현을 새로운 기호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뭐 안에 크리스토페 기호도 들어갔고 이러니까. 그런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V는 이렇게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공변 미분한 거죠.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V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변 미분을 통해서 새롭게 나오는 건 이제 새로운 좌표축을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까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공변 미분은 기존에 성분만 미분한 게 아니라 좌표계도 미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중간 과정에서 얘를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보면 자, VK 얘가 지금 성분이잖아요. 여기서는. 그쵸? 얘가 성분이었듯이 얘도 성분이잖아요. 성분을 나누는 거. 요거는 항상 해왔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보통 미분이라고 할게요. 이걸 뭐 보통 미분. 성분만 미분하는 게 보통 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크리스토페 기호가 보이는 이 안에는 크리스토페 기호가 나왔다는 거는 기준 벡터가 미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준 벡터를. 그쵸? 자연 기저 벡터.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기저 벡터가 위치에 대한 함수니까 미분을 해야 되고 이 값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분을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자, 기존에는 보통 미분만 하는 성분만 미분하는 애들이었다면 얘는 기저 벡터도 미분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에 대한 걸 모두 고려한 게 뭐다? 공변 미분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변 미분은 그냥 다 미분하는 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알겠죠? 그거를 그냥 보통 미분과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표기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V를 미분할 때 이런 식으로 V에 대한 공변 미분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도 표기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다양하게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도 되고 D는 데리베이션 그렇죠? 코베리언트 데리베이션 스펠이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때 D를 쓰는 거예요. 코베리언트는 인덱스가 위로 갔을 때 그 코베리언트가 아니고요. 이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코베리언트 그런 공변성입니다. 공변성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좀 헷갈릴까봐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공변 반변 알죠? 공변 반변은 쉽게 말하면 공변의 인덱스가 즉 지표가 어디 그런 거예요? 위에 있는 거죠. 지표가. 반변은요 아래에 있는 뭐가요? 지표가 인덱스가요. 이걸로 공변 반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공식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공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좌표의 불변이다 이런 걸 공변성이라고 해요. 용어가 그래서 지표에 해당하는 위아래 이런 공변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공변성을 말하는 거죠. 이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텐서 방정식은 공변성이다. 이거는 텐서 방정식을 인덱스를 위로 꼭 써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텐서 방정식은 공변성이다. 이 말은 아래의 의미로 텐서 방정식은 좌표에 무관하다. 이 말이라고요. 알겠죠? 텐서 방정식은 좌표에 무관하다. 알겠죠? 텐서 방정식은 공변성이다. 이거라고요. 공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서 설명한 거고 여기서 공변 미분은 뭐겠어요? 그렇죠. 뭔가 불변하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렇게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보고 요거를 이제 이 미분이 이게 그 땀 표시하고 요거 J예요. J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J에 대해
VK를 하여튼 미분했다. 공변 미분했다. 이렇게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게 뭐죠? 이게 델 표시 같기도 한데 델 표시가 또 있어요. 있는데 여기다 또 J를 이렇게 달았으면 얘는 공변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표기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보여준 거예요.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크로네커 델타도 참 신기한 게 알파, 베타, 뮤 뭐 이렇게 할게요. 이런 표기법인데 이게 텐서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어떤 분은 이거를 알파, 베타, 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떤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공변 미급도 표기법이 많듯이 크리스토펠 기어도 표기법이 약 2가지 정도 이렇게 있어요.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난 것 같네요. 이제 공변 미분은 알겠죠? 그냥 공변 미분, 미분한 거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도 되는데, 대신 기저 벡터까지도 미분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생각해 줘야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